전 세계가 알아주는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과 미국을 추월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위 등극. 최고가 되기 위해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있다는데 예,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섹스젠 프로토콜에 대해서 기술 내재화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술 내재화뿐만 아니라 각종 최첨단 도입이 되고 있는 센서와 버전업이 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구축하고 IP를 획득해가면서 이제 저희 회사의 기술력을 증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반도체 시장을 이끌며 D램 신화를 써온 대한민국. 하지만 도전자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1위의 명성을 누리고 있다는데요. 한국의 반도체 공정 괜찮을까요? 타 국가들의 도전들이 거세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웨이퍼를 제조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자동화 공정 자체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속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며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이들. 작지만 큰 기술로 앞으로 나아갈 오늘의 극찬 기업 지금 시작합니다. 와, 역시 우리 극찬 기업답게 상패가 쫙 나열이 돼 있는데요. 표창장도 받으시고 기술 명장? 어떤 기술이 있는? 지금 나오시는 걸 보니까 회의하셨나 봐요. 아, 저도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직원분들 막 나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회의가 끝났나요? 네, 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저도 회의 참석하고 싶었는데 미리 연락 좀 주시지. 연락 3일 전에 드렸는데 지금 시간을 늦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3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직원분들 막 급히 나가시던데 왜 안 나가고 계세요? 저희 마무리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대표여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대표님이셨군요. 포스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극찬기업 대표 김승환입니다. 반도체를 보다 더 완벽하게. 반도체 지능화 솔루션 기업 김승환 대표님. 네, 쪽에서 제가 반도체라는 글씨를 보긴 봤거든요. 어떤 주제로 회의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반도체 팹의 제품 수율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회사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수율을 향상시킨다. 제가 반도체 생산하는 공정은 많이 봤어도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요. 어떤 거죠, 정확히? 세인 씨는 혹시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분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반도체 분류? 아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세은 씨, 그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의 주력 메모리인 D램과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로 나뉩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그래픽카드나 CPU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제가 얕게 아는 지식으로 이 컴퓨터랑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는 거 맞죠?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예, 메모리 생산 방식은 항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큰 장치 회사에서 항상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CPU 등은 브랜드별로 이렇게 성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문자 생산 방식, 즉 팹리스에서 설계를 하고요. 생산하는 공장을 파운드리를 줘서 리스를 통해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브랜드별로 성능 차이가 나는 CPU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반도체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와 설계도를 위탁받아 반도체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파운드리 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극찬 기업 들어오면서 반도체 생산 공정을 못 봤거든요. 그럼 이것이 바로 팹리스 형태 기업인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는 팹리스 형태의 설계사가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율과 그리고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반도체가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오류들을 쏙쏙 잡아내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조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작지만 고성능의 반도체 칩이 전자기기에 탑재될 때 시스템과 충돌 없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극찬 기업의 보물, 숨어있는 기술이 소프트웨어인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요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계신 분을 제가 불러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가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현 씨, 그렇게 보면 밖에 보이나요? 아, 틈이 있었군요. 밖에 누가 있어요? 어라라? 성큼성큼 이쪽으로 비장하게 걸어오는 한 남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절 위해 소프트웨어를 설명해 주실 분 맞으시죠?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극찬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김태호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기다리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반도체는 제조업인데 어디에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조업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동화 공정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FDC라는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개조, 개선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의 원동력은 바로 소프트웨어. 더 작고 빠르게 만들어야 하는 경쟁 사회에 새롭게 도입된 자동화 공정 시스템은 최소한의 오차로 빠른 작업을 가능케 하는 만능 기술입니다. FDC 시스템으로 사전에 예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뭔지 좀만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세은 씨를 위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오, 좋아요. 네, 그럼 제가 이해가 되게 편하시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장비가 기본적으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틸리티들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DNA가 수만 개가 있듯이 장비도 DNA가 수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다 보면 저희가 저희의 기술력으로 이 상한선, 하한선 값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비가 이 데이터 시그널을 주면 이 정상선에 있는 것들이 있고 한 번이라도 타점이 이렇게 벗어나서 이상 상태가 오면 장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장비를 멈춰서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수정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동을 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타점이 흘러나가면 그 공정이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동화된 공장에서 이상 현상이 탐지되지 않는다면 생산품의 품질을 예측할 수 없고 설비의 상태 또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데이터 간에 오차 범위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감지해 통보하는 FCD 시스템을 개발. 결함의 근본 원인을 신속하게 분류해 장비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극찬 기업 시스템이 없어서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공정 사고로 이어집니다.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해서 장비를 멈추면 그 웨이퍼에 손상은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공정 사고로 이어지면 웨이퍼가 손상을 크게 입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웨이퍼의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백 장부터 많게는 이제 몇만 장까지 손실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도 손실이지만 저희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죠. 사전에 오류를 예측하지 못하면 수많은 웨이퍼가 버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웨이퍼를 재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가동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도 2배로 발생한다는 점. 하지만 오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기업의 경제와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사실 프로그램적으로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사실 저희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도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래밍은 뭐 항상 하던 거라 어렵진 않았는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추가적인 센서에 구현을 하고 어떤 파라미터 값들을 적용을 시키고 하는 게 사실 경험적 측면, 소위 말하는 손기술들이 많이 적용되는 거라
뭐 대표님이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다채널 FDC 솔루션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고도화된 기술만큼이나 쉽지 않은 반도체 기술. 하지만 기업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다채널 FDC 시스템 개발까지 성공. 모듈 한 대로 많은 센서를 연결해 비용 절감도 가능하게 했다는데 세현 씨,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왔어요. 제가 반도체는 그냥 제조하는 공정만 딱 떠올렸는데 이렇게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말고도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강점이 숨어 있나요? 타 회사와 다른 솔루션 차별성인데 저희는 제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최적의 포인트와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관리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직접 가서 현장 지도와 센서 장착 그 아웃풋까지 저희가 확인하는 타 회사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만의 그 경험들을 쌓여있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생산 공정 중 불량 사고들. 기업은 이런 사고를 막고 안전한 생산 공정을 만들기 위해 긴 여정을 시작했다는데요. 그 결과 오랜 노력 끝에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으며 노력의 결실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술력을 진짜 저희 회사에서 1부터 100까지 할 수 있게끔 지금 기술력을 계속 내재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력 내재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특허 전략에 있어서도 각 직원당 지금 슬로건이 1인당 2개씩 특허를 갖자입니다. 그래서 개인 이름, 발명자 이름으로 특허를 올해 안에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받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직원의 성장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이제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허 한 건을 좀 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좀 갖고 있고요. 엔지니어상 받으신 대표님의 다음 목표인 장영실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하는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을 단순한 질문으로 끝내지 않고 해답으로 연결한 오늘의 극찬기업. 앞으로 이 기술을 더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라는데 저희가 엔드 유저인 그 글로벌 회사에 납품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더욱더 다른 시장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또 장비에 대해서도 단위 공정병 지능화라는 미션을 가지고 저희가 반도체 수율 향상과 품질에 대해서 최대한 내실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었던 생각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천하여 신기술 개발이라는 큰 성과로 만든 이들. 뛰어난 기술력과 열정으로 국내 반도체 시장의 미래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